와, 벌써 12월이 거의 다 갔어요. 우리의 2024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하지만 2025년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화 이야기로, 일요일엔 영화 연예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는 김요캐. 오늘도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영화에서도 집안에서도 대판 싸웠던, 아니 아직도 싸우고 있는 헐리우드 레전드 커플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그런데 이들이 한 영화에 출연한다는 보도가 뜨면서 세상이 술렁거렸죠. 그러나 브래드는 전처와의 출연에 대해 할 생각 없음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프로젝트를 기획한 건 영화 프로듀서 데니 로스터라는 양반인데, 이 드림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약 6천만 달러나 되는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죠. 이에 브래드 측 대변인은 콧방귀를 끼며 브래드가 고작 돈 때문에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과 일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그런 비웃음 살리를 벌일 리는 전혀 없음, 이렇게 말했죠. 심지어 아예 안젤리나 보란 듯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전 세계 돈을 전부 갖다 바쳐도 한 영화에 출연할 일은 없다. 분명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일순간도 고려하지 않겠다. 오야, 세게 나오시네 이 형. 자, 여기서 한마디 더 얹어요. 안젤리나는 아직도 브래드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서 브래드는 측근들조차 안젤리나의 안자도 못 꺼내게 한다. 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게 교묘한 바이럴이고 가짜뉴스일 가능성도 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가 주목했던 건 이 영화엔 아주 격렬한 러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상을 떠나서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이 상상 속 영화. 본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인터넷은 광활하고 자유롭다지만 사실 못하는 것 투성이.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는 웹사이트, 해당 국가에서 못 보는 유튜브 영상들, 남의 나라 OTT에만 있는 신작 에피소드 감상, 국내에서 가격이 유독 비싼 물건의 직구를 가능하게 해주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PC 어떤 환경에서든 서브샤크 VPN을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미국, 일본을 비롯 전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많이 움직일수록 인터넷엔 흔적이 남고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만연할 수도 있겠는데요. 서브샤크 VPN은 그야말로 군사보안 수준의 암호화를 제공해 유무선 할 것 없이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걸어 잠궈줍니다. 자가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왜 잡혔는지 알아? 그냥 인터넷만 했어. 거기 해외 직구한 놈, 산물건 당장 내려놔 이 새끼야. 너 이 자식, VPN 꺼 임마. 뭐뭐뭐뭐뭐뭐뭐, 우리도 잡으러 왔어. 감히 국가가 막아놓은 인터넷 담장을 넘어가? VPN 쓴 놈. 너냐? VPN 쓴 놈이? 그런데요, 전적 화려하더만. 접속 차단된 사이트 돌아다니고 직구 때리고 해외 OTT도 보셨어? 저기 지금 개말인데요, 서브샤크 VPN입니다. 흔적이 전혀 없어요. 보안 죽이죠. 지금 고정 댓글이나 QR코드로 접속해서 4개월도 이용해보라고. 보안이 생명인 인터넷, 서브샤크 VPN으로 마음껏 싸돌아다니세요. 배우 주드로가 올해 51세라죠. 그런데 마침내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바닥에 이름하고 손도장 찍는 거요. 왼쪽부터 아들 라파티, 딸 아이리스, 전처인 세디 프로스트와 가진 자녀들이고 둘 다 훤칠하죠. 오른쪽엔 아내인 모델이 아니라 심리학자 필리파 코언이 함께 왔습니다. 자기 이름 적힌 별을 헐리우드에 새기게 된 주드는 모델 사만다 버크와 가진 아이, 싱어송라이터 캐서린 하딘과 가진 아이, 필리파와 가진 아이 모두 합쳐 총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이라는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Oh, you're not Iris. Or if you are, I'm much drunker than I realized. 주드로,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도 특히나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초기 무명 시절 수많은 오디션에서 낙방한 뒤 단역과 연극 무대를 전전하면서 뚜렷한 성과도 못 내어 경제적으로 궁핍했었고, 94년 쇼핑으로 주연 데뷔를 합니다만 영화는 대폭망. 또다시 무명의 긴 터널을 지나야 했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리플리로 아카데미 후보로 지명되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지만 이후 출연작들도 연이어 흥행 실패해 결혼과 이혼도 수차례의 혼외자 논란까지 있어서 사실 한동안 헐리우드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주드는 포기하지 않았고 큰 성공을 거뒀으며 자녀도 7의 헐리우드 바닥에 별도 있다고요. 헤임 축하요. MLB의 대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아내 마미코와 공공장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NBA LA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를 보러 왔다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앞에 맷 데이먼 가족들이 있지 뭐예요.
미국 미디어 퍼레이드는 맷 데이먼이 거의 다른 사람 같아 보였다는데 어떠세요? 오타니와 마미코는 아직 신혼인 세상 귀여운 커플이었고 전광판에 비춰져 박수갈채를 받자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흥미로운 일도 있었죠. 후안 소토 선수가 뉴욕 매치와 15년 총액 7억 6,5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하면서 오타니의 10년 총액 7억 달러를 웃돌아 사상 최고액을 찍었는데요. 오타니는 뭐 좋아 보이는구만요. 오타니 부부는 이날 특별한 저지 선물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네요. 저도 지금 일본에서 출장 중인데요. 도쿄를 걷다 보면 그냥 온 사방이 오타니 광고입니다. 오타니가 어디에나 있어요. 전해마다 이맘때면 요 두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머라이어 연금 캐리랑 나홀로 집의 케빈 맥컬리 컬킨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시카고의 로즈몬트 극장에서 열린 나홀로 집의 상영회 때 맥컬리가 나홀로 집의 무대인 저택을 반쯤은 진심으로 구입하려고 했다라는 썰을 들려줬다는데요. 막상 구입을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저택은 시카고 근교의 고급 주택지인 위네토카에 있고 지금 약혼자 브렌다 송이나 두 아들과 사는 곳과는 거리가 있어서 만약 이 집을 산다고 해도 케빈이 계단 썰매를 탔던 것처럼 재밌는 영화 하우스로 만들고 싶었다죠. 하지만 맥컬리는 2017년부터 코미디 웹사이트 버니얼스를 런칭했고 연기 활동에 육아까지 병행하느라 결국엔 시간이 없어 구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케빈이 이 집의 주인이 된다면 정말 재밌을 텐데 말이죠. 1988년부터 존과 신시아 어벤시온 부부가 87만 5천 달러에 사서 소유하고 있던 이 저택은 90년도에 나홀로 집의 촬영지로 쓰였고 2012년에 2배쯤 되는 가격인 158만 5천 달러에 팀과 트리샤 존슨 부부가 매입해서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죠. 톰 크루즈가 영화 탑건으로 해군과 해병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미 해군이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미 해군 공공서비스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17일 톰 크루즈가 업무차 체류 중인 영국 서리주의 롱크로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죠. 미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토로에게 훈장 수여를 받은 톰은 저는 군에 복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리더란 곧 봉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 인생을 통해 배웠죠. 이는 제 신념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군인 여러분들에게서도 같은 신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톰은 탑건과 탑건 매버릭만이 아니라 7월 4일생과 어표근맨에서도 군인을 연기했죠. 탑건 개봉 당시 군입대 지원자가 급증한 것은 물론 탑건 매버릭 개봉 이후에도 젊은 관객들에게 해군의 전문성과 입대 동기를 어필했고 이때도 역시 입대자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미 3편 제작에 들어간 것도 아시죠? 한동안 뜸했던 무대 위 물건 투척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빌리 아일리시였는데요. 지난 12월 13일 애리조나주에서 공연을 하던 빌리에게 뭔가가 날아와 직격! 이후 빌리는 목걸이로 보이는 이 물건을 쿨하게 옆으로 던져버렸죠. 물건을 던진 사람의 신원이나 의도는 밝혀지지 않았고 빌리도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코멘트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부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버트 드니로가 한 자리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죠. 산타모니카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조르조 발디에서 만나게 된 세 배우. 두 명의 로버트는 각자의 연인과 함께 왔고 레오만 혼자 나타났네요. 로버트 드니로와 레오는 오랜 동료죠. 레오가 19살 때부터 한 영화에 출연했고 작년에도 플라워 킬링문에서 한 스크린에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로다주는 두 사람 중 누구와도 작업한 적이 없는데요. 오펜하이머로 생애 첫 오스카를 탔으니 오스카 수상자 모임인가요? 앞으로 이들이 한 영화에 나올 수도 있고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냥 친목상 밥 한 끼 먹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조합이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단 슬레이터, 위키드의 성공과 화제성으로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에단 슬레이터의 전처인 릴리 제이가 슬슬 발언을 시작하면서 헤드라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리아나와 에단의 각자의 상대와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불륜으로 특정 지어지는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더컷에 실린 에세이를 보면 릴리 제이는 특정 여배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누가 봐도 아리아나와 에단의 로맨스를 겨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혼하지 않는다.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탑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난 내가 정말로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첫 아이를 낳은 직후 남편과 셀럽의 새로운 관계라는 그림자 속에서 말이다. 난 충격과 애도의 시기에 놓여 있었다. 이혼으로 세간에 회자되기 전의 삶은 사라져버렸다. 우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고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난 남편의 일을 돕고자 2개월 된 아기와 영국으로 이주했다. 엄마로서의 마법과 일상에 사로잡힌 그때 나와 남편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난 갑작스럽게 벌어진 결혼 생활의 파탄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며 육아에 전념했다. 내 이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연인과 계획했던 훗날은 이제는 없지만 나와 내 아이에겐 평생의 달콤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과 연결된 영화 위키드의 대대적인 홍보물을 볼 때마다 계속 그 고통을 상기하게 된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내 커리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뉴스가 뜨면 다음날 구인 제한이 사라지고 진료를 예약한 환자도 사라졌다.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일 수 없게 된 점에 죄송하다. 하지만 이 삶을 받아들이고 정신건강 심리학자로서 고객들에게도 그렇게 격려하고자 한다. 네, 곧 위키드 파트 2도 나올 텐데요. 그땐 릴리제이의 심경이 어떨지.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뉴욕에서 크리스마스 영화를 촬영 중인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모습을 끝으로 모든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이젠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그래도 올해 77세인 걸 생각해보면 나름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연말이니까 나이 들고 계시는 부모님께 찾아가서 기묘한 케이지를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 땐 특별한 특집이 하나 공개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DCU의 신작 슈퍼맨의 예고편 분석인데요. 진귀한 이야기들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